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싶은 날이 제법 많습니다. 염색해야 되는데 미장원 언제 가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목이 안 돌아가는데 마사지샵 이런 데 갈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바쁜 현대인들을 겨냥한 출장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장에서 제가 목을 풀어드릴게요. 아니면 염색을 해드릴게요. 이런 서비스 사업이 이제 미국 넘어 해외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법이 허용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첫 시간인 법률발전소에서 법무법인 미션의 대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 미국 시장에서 출장 서비스업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첫 인사부터 하고 갈까요? 네, 저는 이 스타트업과 또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법무의 미션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요. 또 규제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 우리 산업에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영역들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소개해서 우리 첫인사 할까요? 할 때 이렇게 그냥 잘 청산유수로 말씀하시는 분 역시 변호사 맞으시군요.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출장 마사지 중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주제 자체가 뭔가 좀 불법적인 걸로 벌써 인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마사지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우리나라나 해외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신산업으로서 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마사지를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연결을 하는 수드 같은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드라는 회사는 7,8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으면서 전 세계로 이제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도 지점을 두고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필요와 또 그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해외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캐나다, 영국, 호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저는 이거 미국에서 가십걸 예전에 드라마에서 출장에서 서비스하는 분들 불러서 그 플레이어가 서비스 받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헤어나 메이크업과 같은 미용 관련 중개 사업도 화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뷰티 관련돼 가지고 미용이나 네일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모바일 서비스인 스타일비라는 서비스가 또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램 스퀘어드라는 또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마사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미용이나 몸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상당 부분들이 또 집에 찾아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업장에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업종들인데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런 사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보다 미국이나 해외 사람들이 이런 니즈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니즈는 우리나라나 해외나 똑같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나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영업, 이런 형태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불법이 아닌 양성화된 일반적인 사업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어찌 보면 이 기준을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 관해서 하는 몸과 접촉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집에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런 사업이 좀 각광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게 가능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가지고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하고 있죠. 찾아와서 하는 청소 서비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집에 찾아와서 하는 서비스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에서 일단은 영업소 외를 벗어나는 어떤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본 그 규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안마는 그 특정한 그 업역으로 우리가 따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물리치료사도 병원 외에는 영업이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사지는 그렇다고 쳐요. 미용 관련 서비스는 어떤가요? 네, 미용 관련 서비스도 지금 공중위생법 제8조에서 아예 영업소 외에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인정하는데요. 너무 고령이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혼인이나 출산 등의 아주 매우 제한적인 경우들에만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헤어 아니면은 미용, 화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특별히 뭐 퇴폐 영업이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업소 외에서 하는 것들이 모두가 금지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해당되는 모든 영업들이 불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높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구인구직하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매치해주는 그 사이트 같은데 보면 출장해서 뭐 네일을 해드립니다. 아니면 눈썹을 해드립니다. 이런 거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이런 궁금증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사마나칠구님. 애견 미용을 만약에 출장으로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지금 규정이 있습니까? 애견 미용 같은 경우는 불법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불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불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정상적으로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 미용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산업 쪽에 소위 말해 찾아가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랬다가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서비스에 접근하는 분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만 한정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즉 기존에 영업하신 분들한테는 자신의 영업을 줄이는 어떻게 보면은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차라리 합법화돼 가지고 모두가 여기 참여할 수 있다면은 또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의 한계 속에서만 머물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 업종의 얘기를 충분히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영업장을 유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람 고용하고 세금 내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개인으로 돌아다니면 우리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고 우리는 금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초에 이걸 법으로 막았던 취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큰 취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하나의 그 사업에 대한 관여해야 하는 철학도 이제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업들은 영업소라는 특정 영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업소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 그 업을 할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디가 관할인지 누가 담당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중 위생과 관련될 수 있는 업에 대해 가지고 관리 감독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 관할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니터링을 벗어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지금 규제들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와서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어쩌면 조금은 관 중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영업장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또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연결해가지고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전에 어찌 보면은 서비스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은 금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영업장을 하시다가 그러네요. 그쪽으로 업역을 좀 넓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마사지나 미용업계 관련자들이 이런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 서비스업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내수 키우자 얘기하는데 앞으로 부작용은 줄이면서 서비스는 또 산업으로 키우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지점에서 좀 합의점 찾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진짜 금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이런 형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한번 그 네일 관련된 서비스가 그렇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서비스는 음성적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서비스가 늘어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차라리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을 하거나 자격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자격이 없는 거를 감안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영업소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과 함께 해가지고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간단히 말해가지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네. 과거에는 배달이 되는 음식점은 몇 개 안 됐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시 음식점에서만 팔 수가 있었죠. 네. 하지만 배달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할 수 있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어떤 그 피부 미용과 관련된 곳들이 기존에는 찾아오는 손님들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업소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사업장 자체를 바꿔놓고 있네요. 사업장의 공간적인 개념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앞으로 우리 서비스 시장의 부작용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품질은 올리고 지금 그런 지적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아이님 맞습니다. 세수 파악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세수 파악을 원활하게 하면서 또 서비스 받는 분의 건강, 안전을 챙기려면 양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있고 네. 또 반론도 있네요. 영업장에서 한 달에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면 세원으로 흡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관련 서비스들 또 앱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새로 등장을 하는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계속 씻구셨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